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1번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볼게요. 어, 세 번째 카드는 나체 그림이 있어서 조금 가리도록 하고, 지금 1번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뽑아봤는데, 1번님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번님이 진짜 믿을 수 있는 1번님이 뭔가 인간으로부터의 어떤 의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심을 다 풀어주고 1번님이 드디어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라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1번님은 어쩌면 약간 사람들과의 소통을 안 하려고 하거나 해도 뭔가 내가 진심으로 소통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든지 사람을 믿기가 힘들다라든지 그런 순간들이 많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으로만 어떤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1번님이 과몰입이 된다라기보다도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물론 내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먹거나 상처를 받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철벽을 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정말 진짜 우정이나 진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1번님의 생각을 좀 깨줄 수 있는 정말 1번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1번님에게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었는데 1번님에게는 좀 그게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 정도면 이 사람 되게 믿음직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1번님 눈에는 그게 별로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의심하게 돼.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번님에게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믿음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질리지 않는 거, 별로 뭐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아 정말 이 사람이다라는 감정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느꼈다 할지라도 그냥 뭐 그러고 끝나거나 그 끝날 때에 다른 사람보다 1번님은 그 인간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진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배신감을 느낀다라든지 이게 굳이 뭐 어떤 사랑의 연인의 그런 관계에서 이성적인 문제보다도 정말 동성, 친구, 우정에 관한 얘기인 걸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제는 그냥 어떤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인간 전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님이 만나게 될 소울메이트에게 가장 마음에 들어할 부분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기도 이제 나체 그림은 조금 보여드리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1번님이 이 상대방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지에 대한 건데, 전체적으로, 1번님이 느끼기엔 이 상대방을 보면서 되게 좀 이 사람은 내가 약간 긴장하게 된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대방이 진짜 뭐 단지 상사나 돈을 주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번님이 뭔가 오랜만에 느끼거나 또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 나 뭔가 이 사람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래 같으면은 누구를 이렇게 신경 쓰거나 별로 뭐말 그대로 좀 과몰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조금 과몰입이 되는 것 같아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을 보면서 약간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신다라고 해요. 저 사람이 굳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과 굉장히 비슷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굳이 말로 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어 보여도 저 사람은 약간 좀 뭔가 명확하게 정화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 나랑 엄청나게 깊은 관계로
뭔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데도 오히려 진짜 아이 컨택 한번 해보지 않고 1번 님이 쳐다만 보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로 이렇게 말 몇 마디 하고 정말 서로 사적인 얘기는 안 한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도 두 분이 서로 뭔가 끌림,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고 지금 몇 마디 해봤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 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느껴진다라고 해요. 가장 큰 것은 1번 님은 뭔가 약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동질감 자체를 크게 못 느끼셨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좀 이번에 서로 고민 상담해주자, 우리 서로 고민 같은 거 말해보자 했는데 1번 님은 정말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어떤 커다란 고민이 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고민을 보고 그런 것에서 이제 약간 동질감을 못 느끼는 거죠. 아, 얘네들은 인생 최대의 고민이 이거구나. 나는 이건데. 아, 이거는 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얘네 고민 들어보니까 난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동질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그냥 좀 크게 못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을 보면서 1번 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 부분 자체에서도 1번 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만나고서 1번 님의 소울메이트와 가장 잘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나체가 상당히 많아서 되게 조금씩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맞는 부분에서는요, 즉흥적인 부분이 상당히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분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이고 별로 뭐 이렇게 예민해 보이지 않다라든지 완벽주의자 같지 않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1번님처럼 굉장히 좀, 나 이거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 또는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나 이번에 이거 해서 무조건 성공시켜야지 라든지, 이런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의 뭔가 물론 두 분의 직업이 실질적으로 뭐 직장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향 자체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뭐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라든지, 고집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같다고 두 분이 싸우게 되거나 뭐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잘 되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너랑 나랑 똑같은 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대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즉흥적인 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정말 친해지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다 보러 갈래? 이러면은 그냥 바로 차 타고 바다 보러 갈 것 같은, 예정이 없던 일도 데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즉흥적이고, 근데 그게 또 두 분이 잘 맞아요. 똑같이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맞고 굉장히 좀 즉흥적인 면이 있는데도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 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될지 볼게요. 아직까지 1번 님이 그렇게 자주 드러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해요. 아직 뭔가 나 조만간 여기 가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또는 1번 님이 나 거기 조만간 빨리 가야 하는데 라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직을 한 장소일 수도 있겠고, 뭐 요즘에 헬스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나 헬스 PT 끊어놨는데 빨리 다녀야 하는데 라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만날 수 있겠고, 뭐 굳이 어떤 뭔가를 하러 가지 않은 그냥 생각 없이 간 장소, 처음 가본 장소, 또는 1번님이 느끼기에 나 여기 되게 잘 모르겠다, 나 여기의 룰을 모르겠고 여기 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전부터 굉장히 가고 싶었다라든지 적어도 집에서 조금 떨어진 이동한 장소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고, 1번님이 약간 가자마자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곳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간다면은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감정 느낄 수 있겠고, 뭐 헬스장이라고 한다면은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다녀서 몇 킬로 빼야지 하고 1번님이 굳건한 다짐을 하게 되는 장소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때 1번님에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볼게요.
첫인상은 약간 1번님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말 걸기 좀 그렇다라는데, 이게 뭐 상대방의 어떤 아우라에서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1번님이 상대방을 마주쳤을 그 당시에 약간 저 사람 너무 바빠 보인다. 내가 지금 말 걸어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 말 걸어보지? 주변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저렇게 바쁘지? 가만히 앉아있질 않네? 이런 식으로 1번님의 보이는 그 상대방 첫인상은 굉장히 바빠 보이는, 뭔가 나랑 아이 컨택 할 겨를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린다라든지, 또는 뭐 굉장히 주변에서 뭔가 축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되게 뭐랄까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걸 수 없다라는 감정을 1번님이 유난히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바쁘고 뭔가 말할 겨를이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갈고, 그런 식으로 그 본 당시에 상대방이 상당히 바쁜 상태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감정을 보통 많이 느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번님 기준에서는 이 상대방을 가장 좀 알아보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바쁜 사람,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 굉장히 속 시끄럽고 주변이 굉장히 산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만나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 볼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인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 아,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제가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8월 이내에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8월 다음으로는 9월이에요. 9월 다음으로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길어봤자 10월이라고, 10월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시기는 영상 올리는 시점에 올린다면은 9월 말 이내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 안에 만나게 되시고,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 1번님이 좀 긍정적인 생각, 어떤 강한 다짐을 하게 되는 장소라는 게 좀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나의 긍정적인 목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뭐 제가 헬스장 비유를 자주 드리는 게 비유하기 참 좋아서 그런데, 이게 나의 어떤 커리어를 위한 거일 수도 있죠. 헬스가 뭔가 나는 외모를 더 이렇게 예쁘게 당당하게 멋있게 건강하게 꾸며서 나의 어떤 일적으로 내가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곳, 그러니까 1번님이 굉장히 기대가 만발한 상태에서 가게 된 곳, 뭔가 이렇게 시작이 힘찬 느낌? 그런 곳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카드가 힌트로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만나는 시기는 영상 올리는 시점에 보신다면은 가장 높은 거는 9월 말 이내에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다른 시기에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최대 2개월 이내에 상대방을 알게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1번님이 이 상대방을 만나고 1번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지 볼게요. 1번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을 알고 나서 1번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후회나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도 1번님이 느끼기에는 뭔가 내가 조금 시간을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좀 보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신다라는 게 일단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단순히 1번님 스스로를 뭐 혐오하게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지? 내가 저 사람의 저런 좀 활력 넘치는 저런 인생을 내가 좀 본받고 싶다라는 감정과,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나 자신을 보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감정을 유독 많이 느끼게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보살피면서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굳이 뭐 어떤 특기점이 없다라고 해도 그냥 1번님이 상대방을 보고만 있어도 스스로 배우게 되는 점이 거의 약간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챙기고 보살피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너무 달려왔구나. 내 인생을 좀 나에 대한 정말 그런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행복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지 않았나. 내가 너무 좀 약간 조바심을 내면서 급하게 빨리 뭔가를 좀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나 자신을 스스로 좀 챙겨주지 못한 채로 시간을 빨리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1번님의 만족도도 만족도지만은 여태까지 1번님이 느끼지 못했던 정말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위한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저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1번님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게 아니라 1번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자동으로 느끼게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볼게요. 두 분은 처음에는 확실히 이게 처음부터 두 분이 좀 감정적인 관계로 가까워진다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좀 친해지려고 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가까워지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우리가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는, 헬스장 비유로면 치면은 뭔가 이렇게 PT 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너무 명확하게도 두 분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소울메이트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마 이 카드 배열을 여태까지 보면은 이게 뭐 동성애자, 이성애자 그거를 떠나서 약간 우정의 관계보다도 좀 연인적인 관계 발전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당연히 이성애자 분들이라면은 상대방은 동성보다는 이성의 확률이 높으신 거고, 동성애자 분들도 자신에 맞게 좀 이렇게 바꿔서 들어주시면은 좋은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처음에는 오히려 좀 되게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목적만 보고 만나는 관계, 그게 서로 조건을 따지고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PT 고객과 PT 선생님 같은 그런 관계로 처음에는 어떠한 두 분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서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나게 되는데,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뻔하긴 한데, 그냥 우정에서 끝난다, 또 아니면은 뭐 서로의 멘토가 된다, 아니면은 뭐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관계가 된다라기보다도 두 분은 유난히 좀 연인 관계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1번님에게 앞으로, 1번님이 앞으로 주의하면 좋은 점, 이 관계를 위해서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은지 볼게요. 부정적인 면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1번님은 뭔가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난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보자마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리 없어. 저런 사람이랑 내가 잘 될 리 없어. 또 나의 부족한 면으로 이 관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또 나의 어떤 실수로 이 관계가 그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관계처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1번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고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그 행복함을 단순한 행복함에서 끝내지 못하고 자꾸, 근데 이 행복함이 언젠간 멈추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돼서 내가 이런 감정들을 못 느끼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좀 강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좋은 감정 때문에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망상 막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님이 상대방과 마음이 좀 내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안 느끼는 거죠. 그 상대방은 1번님을 편안하게 해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울메이트는 같이 있으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1번님을 불안하게 하는 점, 상대방이 뭔가 1번님을 좀 조바심 내게 하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1번님에게 실수를 하는 점은 없겠지만은, 1번님이 상대방과 있으면서 자꾸 이런 뭐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 잘 안 될 거야,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데,
당연히 이 카드는 1번님의 이런 점을 좀 걱정을 하고 그 점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그냥 관계도 아니고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을 내가 잃으면 어떡하지? 막 10년 뒤에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카드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안 하셔도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뭐 상대방이 사실 이럴 거다 뭐 이런 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1번님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위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좀 텐션이 낮게 졸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2번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볼게요. 첫 번째로 2번님에게 필요한 사람 일단 나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리면서 오늘 진행을 할 거고 2번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요. 2번님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좀 활력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먼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이번님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기보다도 사람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이번님을 좀 빨리 재밌게 해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님의 어떤 지루하고 우울한 감정, 번아웃에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런 지루함을 좀 와장창 깨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번님에게는 뭐랄까 좀 자극?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자극이나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검은 자극이라기보다도 좀 새로운 유형의 사람, 이번님이 여태까지 만나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유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님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단순히 나랑 잘 맞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되게 먼 미래까지도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님에게 어떠한 좀 보장을 주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결혼 관련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결혼할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조건이 좀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단순히 사랑만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에 뭐 이 사람이 적절한 나이인지 내가 적절한 나이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나 연봉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번님이 생각하기에 별로 이렇게 요건 좀 그런데 이런 면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단순히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도 이번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님이 여태까지 뭐 이런 점을 안 보고 만났더니 난 너무 힘들었다라든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님이 이 소울메이트를 봤을 때 이번님이 상대방의 어떤 특징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일단은 상대방의 어떤 냉철함에 이번님이 좀 푹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도 보여줬던 부분인데 굉장히 어떤 조건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다 할 저렇다 할 그런 조건을 본다라기보다도 감정적인 부분에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조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이번님이 상대방의 직업이나 말 그대로 진짜 월급이나 연봉 같은 거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분 같고 이 상대방의 가정 또한 좀 화목하고 그 가정에 좀 그러니까 집에 약간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좀 보여져요. 이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적어도 정말 능력 어떤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난히 이번님이 많이 좋게 느끼실 것 같고 그 상대방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형적인
일중독 스타일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2번님을 방치할 만한 방치를 계속하면서 만남을 이어나가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말 그대로 한량의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되고 하다못해 좀 쉬는 날에도 집을 계속 청소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당연히 활력을 느끼게 되고 나도 좀 저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상대방 주변에 또 친구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성이 많으면 이성이 많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성이랑 친구가 동시에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방은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 사이에서 포지션이 뭔가 조언이나 해결책 같은 거 굉장히 잘 말해주는 사람, 약간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는 사람. 근데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기준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좀 선생님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또래 분들보다 좀 성숙하신 분이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2번님이 상대방의 어떤 특징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거는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나 어른스러움이나 뭔가 이렇게 뭐 갖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2번님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독 2번님과 가장 잘 맞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가장 잘 맞을 부분이에요. 일단 두 분 다 좀 원래 연애나 사랑에 대한 감정보다는 본인에 대한 비전이나 약간 본인에 대한 목표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살아온 분들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연애도 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면서 살아오셨겠지만은, 이게 저는 두 분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멘탈이 좀 세신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별을 했는데 거기에 막 이러면서 뭐 6개월, 8개월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정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아유 뭐 어떡하냐 헤어졌는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 간에 싸울 수 있지 뭐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그렇다 치고 지금 내가 할 거를 해야 돼. 지금 나의 좀 우선시에 되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는 식으로 좀 본인의 미래나 비전이나 계획에 굉장히 멘탈이 세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이 두 분이 상당히 유사성을 보인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좀 되게 두 분이 묘하게 성향이 약간 불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행동대장이면은 약간 불 같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겉으로는 두 분 다 되게 굉장히 좀 이미지로 보면 두 분과 좀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방이나 이번님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걔 되게 좀 그래도 좀 조용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막 이렇게 엄청 나대는 성격이나 막 엄청나게 깨발랄 한다라든지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할 거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사는 애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만큼 두 분이 막 와 시끄럽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강단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단 있고 멘탈도 세고, 일어난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우울해하고 슬퍼한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 일어난 일이야.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목표로 좀 넥스트 레벨을 하시는 분들, 이런 점이 상당히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멘탈이 세고 약간 좀 현실주의자 같은, 그렇다고 뭐 감정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두 분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좀 특징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어떤 장소나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느냐를 봤는데, 되게 SNS 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나 아니면은 소개팅 어플 같은 뭐 실제가 아닌 어떤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는 관계 있잖아요. 요즘에 뭐 어플로 만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좀 SNS로 만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은 거의 팬과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팬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팬이나 시청자를 만날 그 기회를 만들겠다 해서 이번님이 거기에 당첨돼서 한번 만났다가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팬사인회를 한다. 근데 팬사인회에서 어떻게 친해지는 정말 그렇게까지도 되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제가 이제 비유를 강하게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되게 좀 희망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번님이 아, 나 여기 너무 재밌어. 아, 나 너무 좋다. 나 맨날 여기 오고 싶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이번님 시점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장소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나 너무 좋고, 나 여기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라든지 아니면은 나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 이 취미를 하는데 이 취미가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요, 이번님이 그냥. 이거 뭐 SNS에 제가 확률도 드렸지만은 진짜 일방적인 장소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님이 좋아하는 인테리어에 이번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공간이라든지 이번님이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집에 가기 싫어라고 느끼게 될 정도로 좋아하는 공간이라는 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뭔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님이 뭔가 놀러 간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술관이나 좀 전시하는 그런 공간처럼 여기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다. 이 그림들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 약간 그런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꾸 저는 좀 넷상에서 만난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나 진짜 뭐 스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근데 이게 스타를 만나도 물론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불가하겠지만은 약간 인플루언서라든지 좀 그런 시청자로 실제로 만나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꾸 그런 경우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시기도 보겠지만은 첫 번째로 뭐 장소나 분위기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님이 이 상대방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이 어떨지 볼게요.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인상인데 첫인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신기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진짜 막 이상해 막 이상하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자마자 이번님의 기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님의 상대방을 봤을 때, 와, 나 쟤랑 잘 돼야겠다. 아, 나 쟤랑 사귀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뭐야. 저런 애면은 나를 좋아할 리 없지. 아, 내가 다가가 볼까? 아니야.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처음부터 첫인상에 이번님이 상처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가까워지려고 했어. 근데 뭐야, 내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아, 내가 다가가도 저 사람 눈에는 내가 뭐 보이기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굳이 이번님에게 뭐 난 너가 싫어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닌데도 이번님 스스로 상대방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거는 너무 커요. 이 특징이 세 장 다 이번님이 상처를 받는 거 다가갈지 말지 고민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나를 좋아할 리 없어 나를 신경 쓸 리 없어라고 생각되는 상대방 이 특징이 굉장히 커요. 근데 보통 처음에 보자마자 이런 약간 비굴한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좀 이번님이 바로 잘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첫인상이 이번님 좀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상대방이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두 분이 만나는 시기를 한번 볼게요. 좀 독특한 경우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최대 6주고요. 짧아봤자 한 5주 이내라고 하거든요. 6주 차에 만난다가 아니라 길면은 6주 이내, 짧으면은 5주 이내 만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만나는데 이번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 공간으로 꽂히면 안 되지만 이번님이 자꾸 팬의 입장이라는 게 자꾸 보여져요. 저는 이번님이 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사귀고 싶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나의 진짜 스타야. 진짜
존경해, 동경해.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님이 그 상대방에게 계속 꽂혀 있다가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란 말이에요.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지 않을까. 근데 원래 좀 소울메이트는 독특한 케이스가 대부분 많기는 한데 2번님은 좀 유독 독특하다라고 나오네요. 2번님이 먼저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상대방을 만나고 2번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죽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카드 보면은 이제 뇌가 반짝반짝해졌는데 이 상대방을 만나고 2번님의 뇌가 저렇게 반짝반짝해질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2번님은 상당한 적어도 2번님에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봐요 라고 한다면 2번님이 사랑의 정의? 글쎄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2번님 그러면 외로움의 정의를 내려봐요 하신다면 외로움은 이러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속사포로 나올 정도로 2번님이라는 사람은 외로운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거나 이 감정을 살면서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이 아닐까. 심지어는 내가 살면서 느껴본 감정 중에 제일 많이 느껴본 게 외로움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외로움과 약간 공허함과 상당한 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대방을 만나고 2번님이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무엇인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2번님이 여태까지 나는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를 하지 않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2번님이 외로워서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아. 나는 뭐 진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생각을 부셔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번님의 어떤 감정이 다시 시작되고 오감이 만족되고 마음으로 풍요롭게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한 내가 이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낀 애가 아니라 죽었던 감정이 살아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려고 했다. 근데 기대를 다시 하게 된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부활급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단순히 몰라 나 기대 안 해 이런 뭐 삐침의 정도도 아니고 2번님은 좀 마음을 강하게 먹으셨던 것 같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을 거야.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떠한 좀 다짐을 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깨부숴주게 되면서 2번님이 진짜 어떤 사랑의 감정 정말 순수한 사랑. 어떤 이제 내가 그 전까지는 어떤 거짓된 마음이나 뭐 기쁘긴 하지만 그 기쁨 안에 약간 혼탁해진 느낌이 난다라든지 뭐 행복하긴 해도 불안정하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정말 순도 100%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런 순도 100%의 그 순수한 사랑을 2번님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2번님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뽑는다면 2번에 뽑고 싶을 정도로 단순히 좀 좋아요라기보다는 좀 다이나믹할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에서. 그렇다면은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볼게요.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느냐인데 정말 또 재밌어. 2번님은 아마 2번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해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상대방은 참 여러모로 2번님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실 것 같은데 2번님이 지금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번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적어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예를 들어 뭐 관계 발전? 정말 친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뭐 그러면 뭐 절교하는 친구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되게 엉뚱하고 이 순서 자체도 1, 2, 3, 4, 5가 있잖아요. 관계에서. 근데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5로 시작해버리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적어도 2번님이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아마도 처음 보는 케이스이지 않을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거는 독특한 부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돼도 적어도 2번님에게만큼은 얘 되게 좀 독특하고 나 이런 사람 처음 본다라는 감정 좀 약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 되게 상대방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이건 2번님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함 이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2번님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2번님에게는 쟤는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이랑 전혀 달라. 이런 애 처음 봐. 그리고 2번님이 생각하기에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번님이 생각하기에 아 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 내 뭐 이런 생각까지 하지? 막 이런 게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랑 만난다라는 거 했고 그리고 첫인상에 좀 2번님이 상처받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님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저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랑 나랑 엮일 리 없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가정하에 그게 엮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2번님이 기대는 했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크게 나왔고 2번님이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거 그냥 뭔가 한마디로 좀 2번님이 이 상대방을 처음에 보고 나서 됐다 하는 감정이 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진짜 나 각 잡고 얘랑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됐다. 내가 저런 애랑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 라든지 아니면은 아유 됐다. 나는 그냥 혼자 지내야겠어. 이런 부분이 깨진다라고 해요. 그냥 상대방이 그러니까 오히려 2번님은 상대방을 외면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너는 나랑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 두 분의 관계를 소꿉놀이처럼 좀 조종을 하고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애가 2번님을 혼자 두지 않고 두 분을 계속 이렇게 자석처럼 붙여놓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2번님이 주의하면 좋은 점, 이 관계가 더 깔끔하고 좀 더 풍요롭게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은지 볼게요. 역시나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을 믿지 않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사랑을 믿으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2번님이 기본적으로 방어 태세가 좀 있으신 분 같고 뭐 썸 탄 지 첫날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은 뭐 설레서 아 얘랑 썸 탄다 이제 잘 될 것만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번님은 아 썸 시작이네 언젠간 얘도 끝나겠지 뭐 우리가 사귀기까지 할까 뭐 결혼은 할 것 같아 안 하겠지 뭐 그냥 뭐 좀 만나다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너무 좀 빨리 생각해 버리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한마디로 좀 걱정이 많으신 성격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함부로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뭐 겉으로는 알아 알지 하지만은 속으로 난 저거 안 믿을 거야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카드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믿으래요.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상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만큼 이 관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카드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너네 둘은 운명도 운명이지만 사랑하게 되는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되게 뭉클해지는데 2번님이 왜냐면은 좀 이게 2번님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그런 것도 있어요. 단순히 2번님이 철벽을 치는 게 뭐 철벽 치는 게 왜 참담하지 할 수 있는데 그 철벽을 치게 된 계기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좀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리고 분명히 2번님이 상대방의 첫인상을 보고 약간 좀 거절 내가 좀 내 쪽에서 그냥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데도 카드는 너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거고 상대방도 너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 너네 둘은 사랑의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2번님이 겪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의하면 좋을 점인데 사실 뭐 2번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할 것도 없고 머리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냥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무 좀 물고 늘어지지 말아야겠다. 내 일상을 나 스스로 지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셔도 거의 뭐 이 관계는 정말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귀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들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기 전에 오늘 컨디션 난조로 조금 텐션이 낮을 수 있어서 약간 졸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3번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오늘 쓸 카드가 나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가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음, 일단은 3번님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완벽하게 깨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3번님이 사랑하게 될 사람 뭐 이런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3번님의 힘든 상황을 낫게 해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이 뭐 금전적으로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금전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3번님이 나는 너무 눈이 높아 라고 한다면은 그 눈 높은 거를 당연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어야지 하지 않을까. 좀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여태까지 3번님은 누구를 봐도 약간 그런 거? 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얘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얘랑 장단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나는 내가 단순히 예쁘거나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오기야 금이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 관계를 좀 오랫동안 이어나가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님이 나는 현실적인 부분에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나는 오직 감정을 좀 따라가고 싶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뭐 사랑의 감정이 깨진다라든지 이것만큼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태까진 누굴 만나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되게 이 사랑이랑 감정 순도 100%의 그 순수한 사랑에 집중하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상대방들의 조건이 뭔가 나와의 정말 진지한 1대1적인 감정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든지 그런 점이 좀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3번님이 이번에 만나게 되는 소울메이트에게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볼게요. 이제 3번님이 상대방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은 되게 3번님을 완벽하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지거든요. 되게 엄청 어떻게 보면은 너무 리드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해. 이거 입지 마. 너 이번에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좀 약간 명령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든지 말 자체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를 안 한다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리드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따르라. 좀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3번님에게 그 3번님의 모든 거를 본인이 묘하게 좀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3번님이 저는 애정 표현 특히 이제 감정적인 거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좀 알콩달콩하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신다면은 이 상대방의 성향이 3번님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왜 나의 어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3번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번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3번님이 그럼 만약에 막 말 좀 정 떨어지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그런 건 아닌 거죠, 상대방. 왜냐하면은 3번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특징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3번님이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3번님 시점에서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감정에 집중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뭔가 3번님이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딱 잡아주는 사람? 되게 현실적인 거를 엄청나게 깨워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지 뭐 금전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3번님이 좀 감정적으로 자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좀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무슨 거의 냉수마찰하듯이 3번님의 정신을 확 깨워주는 사람, 그런 상대방이 너무 믿음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리더십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고 3번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유독 3번님과 잘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볼게요. 일단은 상대방도 3번님 못지않게 되게 부정적인 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잘 맞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두 분이 좀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극과 극의 면이 동시에 공존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잘 될 거야 했다가도 안 되면 어떡해 이랬다가 아니야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했다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서로 갈피를 못 잡는 점을 서로 좀 잡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밍이 좀 잘 맞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3번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상대방은 그냥 컨디션 최고인 거죠. 그래서 3번님이 자꾸 고꾸라지려고 하는 거를 상대방이 옆에서 계속 잡아주는 느낌? 반대로 이번 달 상대방이 너무 힘들다. 그럼 내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이나 얘가 이거 가지고 왜 힘들어 해 하면서 답답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좀 도와주고, 이런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멘탈,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이 상대방이 안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대방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힘들 때도 안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그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을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는지 볼게요. 어떤 장소냐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일단은 3번님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장소와 분위기거든요. 되게 좋고 뭔가 나 여기 계속 있고 싶고, 그리고 이미 3번님이 옛날에 가보셨거나 알고 있는 장소라고 해요. 옛날에 갔다가 다시 가게 되는 장소. 이제 갈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가게 된다라든지 좀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약간 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꼈었고, 좀 굉장히 좀 화목하고, 여기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축제 같은 느낌이고, 너무 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싶고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장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물론 뭐 좋은 감정도 있지만은 안 좋은 감정도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못 어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너무 좋고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장소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3번님이 그 장소 그 분위기에서 굉장히 미숙하고 아직 뭔가 이렇게 적어도 이 장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3번님이 그 장소를 다시 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무슨 내 집 안방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3번님이 아주 뭐 정말 일상이 불가능해질 정도로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장소는 애초에 아니라고 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되게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에 좀 스며들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했었던 그런 장소, 그리고 조만간 3번님이 이제 거길 다시 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내 집 안방 마냥 그렇게 잘 자유자재로 좀 휘저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3번님이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첫인상이 어떨지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첫인상. 엄청나게 이 상대방도 보통 그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일단 특히 이제 패션적인 부분에서 되게 돋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옷을 특이하게 입거나 옷을 잘 입거나 하여튼간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패션 뭐야?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패션 어떤 좀 머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차림새 자체에서 좀 독특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되신다라는 게 있고 딱 봤을 때 사부님이 저 사람 뭔가 되게 그래 사람도 많고 뭐 얘기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묘하게 약간 남들을 불신하는 무언가가 느껴지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상대방의 그 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아니야, 되게 사회성 좋은 사람 같다. 내가 뭐 이렇게 모르는 거 있을 때 저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참 좋더라. 뭐 이런 사람인데, 3번님 눈에만 상대방이 뭔가 저런 거 하나하나 답해주기 되게 귀찮아 하는 것 같은데 식으로 3번님 시점에서 상대방의 약간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하고 뭔가 상대방 저거 진심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이 컨택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과 3번님이 그렇게 친하지 않고 처음 만났는데도 눈이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가장 큰 상대방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번님도 그쪽을 쳐다보게 되고 상대방도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3번님을 쳐다보게 되고 이런 경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그리고 주변에 지 친구도 많아요.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이 많은데도 걔네들한테 이렇게 그렇지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자꾸 막 3번님 쪽을 곁눈질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3번님의 옆모습을 본다라든지 막 약간 그 옆눈으로 보이는 거 알죠?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있어도 옆에 있는 컵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3번님이 느꼈을 때 상대방의 시선이 엄청나게 따갑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첫인상은 뭔가 뭐 나랑 말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눈 마주친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거든요. 사실 가장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특히 평소에 나는 별로 나랑 이렇게 좀 연고가 없는 사람들 쪽은 별로 쳐다보지도 않다. 무관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상대방을 잘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이 만나는 시기를 한번 볼게요. 만나는 시기는 지금 영상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오는 9월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절대 멀지 않아요. 지금 8월 말에 올리는 거니까 9월 말 이내에 상대방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기가 나는 다른 시기에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길어봐야 6주 이내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되는 시점 이내에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참 많이 보여지는 게 상대방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인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막 진짜 무슨 뭐 소시오패스 이런 가면을 썼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지 않고 함부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마음 자체도 많이 여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성향을 가진 것 치고 상대방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회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도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안 친한 사람이 말 걸어도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 사람들을 100% 믿진 않겠지만서도 사회생활이니까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수성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계속 꾸준히 보여지고 있고 약간 겉으로 보기에 산모님이 느끼기에는 나쁜 감정은 아닌데 진짜 조금 약간 뭔가 재수없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약간 3번님 눈에는 상대방의 그게 다 보인대요. 좀 투명하게. 저 사람 일부러 저러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뭐 재수없다라니 그러면 상대방 원래 좀 싸가지 없고 이상한 성격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3번님 눈에는 아니 피곤할 텐데 굳이 왜 저럴까?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번님이 상대방을 만나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지 볼게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많이 깨닫게 되는 게 3번님은 이 상대방을 보면서 약간 거울처럼 아, 제가 저렇게 잘 사네,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저걸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대요. 나도 쟤처럼 정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3번님이 생각해왔던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방을 만나고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나는 이렇게 안 친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했다면은 이 상대방을 보면서 아니, 내가 그걸 여태까지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고 버거워했지? 너무 별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고, 좀, 전체적으로 화목해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대요. 이 상대방을 보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목해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상대방을 알고 난 후에, 나의 가정이 좀 화목해지도록 내가 노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에게서는 단순히 아, 저 사람 멋있다, 닮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주변인들과 내가 함께 행복해야겠다라는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감정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점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3번님을 행복해 해준다라는 의미도 맞아요. 두 분은 어쨌든지 간에 소울메이트니까. 근데 상대방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뭔가 다 까서 3번님 입에 넣어준다라기보다는 3번님 스스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 과정이. 아, 뭔가 내가 여태 그걸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또 그런 점은 절대 아니에요. 엄청나게 생각이 한번 딱 바뀌니까 나머지 99%의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느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 볼게요. 두 분의 관계 발전. 일단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일단 좋아하는 관계라는 게 나왔고, 자꾸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랑에 대한 감정도 느끼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너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내기하자? 근데 이게 되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조바심 내고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되게 너무 기분 좋은 경쟁 같은 그런 느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우리 서로 잘 되자. 내가 너보다 잘 돼야지. 내가 너보다 진짜 월급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절대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0.1%도 없어요. 3번님이 뭐, 나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게 제일 싫던데 하셔도 이 상대방 분과의 하는 그 경쟁은 너무 선의의 경쟁이고, 내가 정말 뭐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감정, 진짜 내가 그만하고 싶다, 괜히 이랬다, 이런 감정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상대방 쪽에서 3번님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상대방 되게 징한 부분이 감수성이 정말 엄청 막 이렇게 발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모도 상당히 준수해요. 제가 외모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하지만은, 왜냐면 확률이 조금 저기 해가지고. 근데 외모적으로도 누가 봐도 좀 호감으로 생각할 만한 외모예요. 그리고 그게 3번님 눈에도 차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3번님이 좋아할 만한 외모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여운 느낌? 결론적으로 두 분은 좀 귀여운 느낌. 첫인상부터 좀 재밌잖아요. 사실 이렇게 서로 아이 컨택하고 뭔가 말은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서 아이 컨택하고 쟤 뭐지? 쟤 뭐지? 이러고 있는 게 좀 귀엽잖아요. 근데 어떻게 관계로 발전할까 봤는데도 귀여워요. 그냥 되게 어 3번님이 느끼기에도 상대방 귀엽고, 상대방이 3번이 볼 때도 귀엽고, 관계 자체가 그냥 되게 재밌는 느낌? 일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이 사랑해도 일상 속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근데 참 적절해요. 막 진짜 미친 듯이 빠져서 막 너는 지금부터 내 집에 있고 네가 내 집에서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도어락 10개를 설치하마,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걔 생각하면 웃기고, 3번님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웃기고 웃음 나오고, 빨리 이거 하고 연락이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3번님 정신적으로 깊은 충격이나 너무 딥해지지 않을 만큼의 정말 제가 지금 세 번째 리딩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소울메이트 같은 참 리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소울메이트? 내가 너무 편안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재밌고 티키타카 너무 잘 되고 두 분 서로 뭐 약간 개그 코드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편안한 관계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좀 되게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이 관계에서 앞으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3번님이 주의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지 볼게요. 주의하면 좋을 점인데, 일단, 3번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서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잠수를 타려고 하거나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좀 따라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3번님 쪽에서 됐어. 너도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겠지. 됐어. 나는 그냥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 테야. 됐어. 나 너 없이도 잘 살아. 뭐 여태까지 20년, 30년 너 없이 잘 살았는데 남은 100세 인생 내가 못 살겠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상대방이 3번님에게 어떤 상처를 줘서 생긴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봤죠. 그러면 3번님이 오랜만에 진짜 나랑 좀 잘 맞는다라는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에서 비롯되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잘 맞아? 그래, 뭐, 너가 얼마나 뭐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약간 청개구리처럼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카드가 너무 명확하게,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이 어떤 느낌이라, 이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너무 귀여운데 느낌이.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3번님에게 필요한 조언인데도 카드가 뭐 하러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두 분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절대 불편함이나 어떤 기분 나쁜 감정 0.1%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싸움 같은 거잖아요. 네가 더 좋아하나 내가 더 좋아하나. 그리고 여기서 절대 막 쟤 얘가 나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둘 다 서로 많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냥 겉으로 장난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3번님이 혹여나 이 사람을 알게 된 미래에서 내가 또 과거처럼 이 사람에게 좀 기대를 안 하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뭐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냥 됐어 나는 혼자가 편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런 생각에 진짜 한 절반 정도만 덜어내도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제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들 궁금하시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기 전에 컨디션 난조로 제가 조금 텐션이 낮게 약간 졸린 말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4번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아, 4번님도 어느 정도 좀 되게 꽝꽝 닫혀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게 4번님이 답답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4번님은 일단 자기 애도 상당하시고 그리고 약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도 있으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당하신 성격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인드?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4번님에게 필요한 사람의 특징에서는 약간 4번님의 그런 마인드를 깨줄 사람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좀 4번님이랑 이미 좀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있고, 4번님의 일이나 4번님의 커리어나 그거를 동시에 동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4번님 시점에서는 내가 내 일이나 커리어, 돈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과 정말 뭐 나랑 어떤 연애를 동반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4번님의 마인드를 완전하게 바꿔주는, 이게 이 사랑이랑 일이 동시에 동반이 멀티가 너무나도 가능한 거였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4번님이 곧 만나게 될 소울메이트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볼게요. 와우, 일단은 4번님이 여태까지 느끼면서
그러니까 4번님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의 집착을 했던지 간에 그거는 집착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4번님이 상대방에게 집착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낀다는 게 4번님이 집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확률보다도 상대방이 집착을 엄청나게 하실 확률이 높아. 이거를 좋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은 소울메이트 관계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리딩하기가 어렵긴 한데 상대방이 4번님에게 집착, 이게 진짜 집착이지라고 하실 정도로 집착의 그 근본을 보여주신다. 집착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진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좀 보여지는 게 상대방이 4번님에게 굉장히 관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님을 향한 그 집착의 마음치고 정말 4번님을 많이 프리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4번님이 나는 좀 원래 이동을 자주 하는 좀 약간 자유분방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나의 어떤 그 울타리에 너무 강하게 침범하는 거는 불편하다라든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너무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그 점만큼은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님이 생각하는 4번님이 누군가를 사귀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집착하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적어도 내 가정사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고 싶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배려를 해준대요. 알려고 하지 않고 파고 들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4번님이 상대방을 보면서 얘는 진짜 다른 사람이랑 다르네. 보통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거나 뭔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약점이나 치부를 좀 들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대방은 절대 그러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람과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아까 제가 어떤 4번님의 일이나 그런 것과 멀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상대방은 4번님이 느끼기에 와 얘랑은 진짜 멀티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한대요. 4번님에게 전혀 독촉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이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점이 상대방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느끼게 되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유독 4번님과 잘 맞을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볼게요. 일단 두 분은 무엇보다도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은 유독 잘 맞는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술상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약간 진짜 대놓고 우리 재밌는 얘기 하려고 만난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유독 잘 맞는다라는 게 있고, 처음에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두 분의 어떤 대화의 시작 자체가 좀 웃긴 얘기, 그냥 뭐 사는 얘기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나의 인생관이나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안 할 수 있는데 처음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너무 웃기고 재밌고 나랑 잘 맞네 이걸로 시작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이성적인 면, 인생은 이런 거야, 관계는 이런 거야 이런 부분이 너무 같대요. 한마디로 두 분의 이념이 너무 같다. 너무 똑같아서 진짜 얘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마인드가 똑같지? 나랑 사상이 똑같지? 나랑 살아온 삶이 비슷한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서부터 상대방에게 동질감과 어떤 심하면은 동정심까지 갖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나를 보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의 좀 힘들었던 인생 같은 게 생각나면서 상대방도 그랬구나 하면서 어떤 동정심이 생긴다라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감정이 됐든 실질적인 물질이 됐든 후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약간 이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애틋한 관계로 발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굉장히 애틋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짤 같은 거 있잖아요. 현인상, 첫인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 분은 첫 만남이랑 그 현재 만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미래에 대한 그 관계에 발전되는 그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웃자고 만나는 관계? 진짜 표현을 하자면은 별로 기대 없이 그냥 성격이 잘 맞고 너무 웃겨서 좋았는데, 알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상이 나랑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막 어떤 그 동질감이나 동정심이 엄청나게 차오른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 상대방을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될지 볼게요.
일단 4번님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주기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소, 뭔가 회사라는 곳이 좀 저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보였던 게, 이 상대방을 만날 때 당시에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술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을 알게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든지,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로 시작하게 된 장소나, 내가 이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나 여기 계속 있고 싶고, 그런 장소는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약간 4번님이 별로다,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장소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장소 분위기가 일단은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싫어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예측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은 4번님에게 이 상대방의 첫인상이 어떨지 볼게요. 일단 4번님 눈에 상대방의 첫인상은 너무나 바빠 보이고 너무나 죽여준다, 이런 거예요. 이 죽인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죽인다가 아니라 정말 끝장난다, 이런 느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4번님에게 상대방의 첫인상이 의외로 엄청나게 완벽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4번님도 눈이 좀 높다고 보여줬는데, 눈이 높은 사람에게 첫인상이 완벽하기 힘들잖아요, 눈이 높은데. 근데 상대방은 뭔가 딱 꽂혀요. 뭔가 이게 약간 4번님이 상대방을 처음 보자마자 쟤 뭐지? 이러고 이렇게 또렷하게 좀 쳐다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외적으로 상대방이 엄청나게 튀는 외모인 걸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옷이 너무 화려하거나 옷이 좀 비싼 그런 좀 명품에 관련된 옷들이라든지, 적어도 4번님이 느끼기에 와 쩐다라고 느껴지는 어떠한 특징이 첫인상의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상대방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4번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키밖에 안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대방 키가 막 250cm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4번님이 느끼기에 진짜 나는 이성을 볼 때 이걸 많이 본다, 사람을 볼 때 내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거를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뻘하게 갖추고 있는 느낌. 그래서 첫인상에서 4번님이 상대방을 좀 뚫어져라 쳐다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 인기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대요. 단순히 뭐 여자한테 남자한테 인기가 많겠다라 듣기보다도 일적으로도 좀 많이 인기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진짜 뭐 거래처에서 이 상대방에게 빌빌 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아래 직원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4번님이 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언제 만나게 되는지 만나는 시기를 볼게요. 만나는 시기는 일단은 지금 영상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상대방을 알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는 다른 시점에서 미래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최대 영상 보신 시점에서 5주 이내입니다. 4주에서 5주 이내예요. 그렇게 뭐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올리는 시점도 지금 이게 8월 말 아니면 9월 초일 텐데도 별로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월에서 11월이면은 그래도 올해 연말 안에 상대방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이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상대방을 4번님이 만나고 어떤 점을 깨닫게 되는지 볼게요.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이제 4번님이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애틋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내가 뭐 일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한번 푹 쉬고 나면은 정말 불이 붙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고 바빴고 내 거 챙기기 바빴고 되게 피곤한 삶을 느끼다가 이 상대방을 알고 나서 4번님이
이게 뭔가 뒤통수를 꽉 맞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물질적으로 뭐 4번님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게 아니라, 나 여지껏 뭐 했지? 좀 이런 느낌? 이게 절대로 4번님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나무만 본 것 같다. 이 상대방은 좀 숲을 보고 사는구나. 내가 시야가 조금 좁았을 수 있겠다.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 그러고 이게 깨닫는 건데도 4번님이 실질적으로 행동력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나는 좀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나는 이거에 만족을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주변에 산책이나 등산이나 뭐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바다를 간다라든지 보다는 집에서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셨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상대방의 성향이 그게 아니라면 이 상대방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의 현재 생활이 괜찮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가끔 시간 날 때 어디 멀리 바다라도 보고 오거나 나 혼자서 진짜 뭐 하다못해 어딘가 좀 가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을 알고 나서 4번님의 의지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만족했던 거,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 그냥 사명감을 갖고 했던 거,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틈틈이 내 인생에서 들어오게끔 해주자. 약간 4번님 스스로 4번님에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을 커다랗게 만들 수 있도록 4번님이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단지 물론 상대방이 뭐 오늘 좀 우리 둘 다 쉬는데 드라이브 가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4번님이 상대방을 보고만 있어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점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확실히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4번님이 뭔가 불붙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행동력이 되든 다짐이 굉장히 좀 굳은 의지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4번님은 아니 그래도 뭐 우리가 2시간 안에 바다 보러 갈까? 좀 시간 좀 없지 않아? 그냥 그럴 바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입장이라면 상대방은 아니지 2시간이 우리에게 여가 시간 남았는데 지금 바다 보고 오면 얼마나 좋아 가자 좀 이런 성격인 거예요. 4번님이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딱 잡아서 4번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4번님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행동력이 많아지는 행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4번님이 이 상대방을 알고 나서 푹 쉬게 되는 이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4번님이 상대방을 알게 되죠. 알게 되는 시간 자체도 좀 있겠죠. 어느 정도 이 상대방을 알게 되고 그 초반에 관계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푹 쉬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무슨 뭐 4번님이 잠수를 타거나 상대방이 잠수를 타기 때문에 4번님이 쉬게 된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떻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생각도 계속 하는데 4번님이 개인적인 인생에서 좀 약간 요양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4번님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상대방으로 인한 거라고 하거든요. 4번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너무 나를 보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 나 진짜 이번에 한번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좀 진짜 푹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4번님이 나는 여태까지 그럴 겨를 없었어. 나는 정말 많은 거를 쌓아야 했고 계속 하기 싫어도 해야 했고 했었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 마인드가 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진짜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돼요. 4번님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휴식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그 도끼가 더 강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 쉰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과를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얻는다라고 해요. 아마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은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 인생은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해야 된다. 그 보상 심리도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마인드를 4번님에게 스며들게끔 뭔가 상대방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로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에서 앞으로 뭐 4번님이 주의하면 좋은 점이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지 볼게요.
무조건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제발 제발 하세요. 아마 4번님의 성향상 중간에 만나면은 그 중간 지점 어떤 부분에서 아, 이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상대방을 실망시킨 건 아닐까? 내가 아까 그 말을 괜히 왜 했지?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왜 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4번님이 두려워할 시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게 카드는 너가 정말 두려워할 만해서 두려워했네가 있고 그건 그냥 너의 피해망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는데 피해망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은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날 관계예요. 근데 4번님이 중간에 어떠한 좀 불안감, 조바심 같은 거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분은 서로 너무 잘 맞고 서로 그냥 보듬어주는 관계 그 자체거든요. 그냥 진짜 뭐 상대방이 힘들 때 4번님이 힘이 돼주고 4번님이 힘들 때 상대방이 힘이 돼주고 그런 관계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뭔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조언인데 말씀드릴 게 4번님 그냥 우울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없을 정도로 두 분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래요. 미래까지 해서도 그리고 첫 만남에서도 두 분은 그냥 서로 윈윈하는 관계, 같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발동되는 관계, 여기서 그냥 설명이 끝나기 때문에 4번님은 뭐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혹여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 많이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들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